자, 통신 과락 과목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특별히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여러분이 통신 용어에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응용 문제 안 나왔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는 과목 한번 8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전형적인 기사 문제입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지문 나오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문제 나왔던 이력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떠한 잡음에 대한 설명인가고 저는 어떻게 주요 잡음의 원인에 대해서 노란색 칠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도 시험장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외부에 라는 표현을 가지고 문제 금방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비연속적이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뭔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요. 불규칙적이고 비연속적인 진폭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진폭을 튀기는 거죠. 자, 그러면 외부의 전자기적인 충격이나 기계 적인 통신 시스템에서의 결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대요. 자, 일단 외부의 원인이 있는 거죠.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중요한 오류의 발생이 원인이 되는 어떻게 충격 잡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격 잡음에 대한 설명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기술하고 있어요. 자, 82번 피기백 문제는 최근 들어서 새로운 용어 문제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그 전년에도 나왔답니다. 자, 피기백 응답이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다른 지문보다도 피그백 응답이 뭔지를 알고 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일단 우리가 자료를 보내면, 그쵸? 네, 데이터를 보내면, 신호를 보내면, 자, 보내는 송신 측이 보내면, 자, 받는 수신 측에서 잘 받았다라고 아크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죠? 잘 보냈다는 응답 신호예요. 그런데 이 응답 신호를 보내지 않고요. 상대편으로 향한 데이터 전문을 이용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신을 하고 다시 송신 측이 되는 입장에서 아크를 구별하지 않고 긍정응답 보내지 않고 다음번 데이터를 패스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피기백이라는 건 왜 시험 문제에 나오기 시작했냐면 우리 시험 문제의 20문제 중에선 HDLC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나와요. 그런데 이 HDLC가 너무 뻔한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 방식에 있어서 HDLC 아이프레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전달할 때의 기술 프레임 확인하는 응답 포함시켜가지고 정답하는 거, 데이터 보낼 때 응답까지 보내는 피기백에 대한 설명을 용어 문제로 내고 있었어요. 이런 여러분의 이유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피기백 하면은 아크 안 보내고 다음 데이터에 나의 잘 받았다라는 확인을 보내는 거다라고 알아두세요. 자, 83번 간결한 건 간결하게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도 ARQ 문제인데요. ARQ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20문제. 자, 자동 재전송 요청 문제입니다. 오토매틱.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전송해 나가다가 왜냐면 한 번 보내고 아크 받고 한 번 보내고 아크 받고 즉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이 비연속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스탑 앤 웨이트의 아크 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연속적으로 일단 다 보내. 그러다가 중간에 나크 부정응답이에요. 나 못 받았다 이거? 그러면은 못 받은 거 앞에는 다 잘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신하게 되면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재전송.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 자, 보세요. 문제 푸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후부터 다시다. 그쵸? 보내는 전송 방식을 Go back and ARQ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N이 뭐예요? 여러 개. 그죠? many. 여러 개란 뜻이에요. N개라는 겁니다. 이후에 전송된 모든 프레임 할 땐 얘고요. 만약에 나크된 것만, 나크 프레임만 만자가 붙으면 뭐예요? 셀렉티브, 리피트 다시 골라서 걔만 틀린 나크만 보내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연속적이지 못해서 보내고 기다렸는데 일단 다 보내고서 이렇게 고백일 때 있고 셀렉티브, 리피트일 때 보내는 ARQ 재전송 요청 방식이 있다. 자, 그러면 84번 넘어갈게요. 84번 디지털 전송 신호보호와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몇 회에 한 번 그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왔던 이력이 있는 문제고요. 신호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천이라는 상태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0에서 1, 1에서 0, 즉 0, 1을 구별 비트로 두고요. 고준위, 저준위를 둬요. 그래서 1일 때에는 고에서 저로 천이하는 상황.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예. 자, 0일 때에는 저준위에서 고준위로 바뀌는 이 상황을 구별하는 상황. 이거보다도 CSMACD 램 방식에서 전송보호로 사용되는 얘는 맨체스터 코드라고 합니다. 그죠? 예. 준위를 일단 1과 마이너스 1. 그쵸? 요렇게 구별을 한다라는 거에서부터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구별하지 않는 또 있으니까. 자, 그러면 85번 넘어갑니다. 자, 다중화 문제. 다중화 문제는 뭐요? 20문제 중에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온 다중화는 어떤 다중화 설명인가 합니다. 자, 멀티플렉서. 그죠? 예. 중에 전송 시간을 나눠요. 아, 다중화 방식. 그쵸? 예. 멀티플렉서를 위해서. 자, 시간 축을 나누고 이를 주기적으로 각 채널에 할당하는 다중화 방식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주파수가 아니죠. 주파수대를 나누는 FDMA. 뭐, 방식이 있고요. 예,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 있고, 동기식. 그쵸? 예. 그 다음에 비동기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일정 간격. 시간대를 나누는데, 여기에. 그죠? 시간을 타임 슬롯을 나누고, 걔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눌 때 동기, 일정하지 않을 때 비동기.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죠? 예. 보통은 이렇게, 자, 시간축, 주파수축이 있을 때, 지금 여기는 뭐를 나눴어요? 시간대를 나눴죠. 시간대를 나눠서 채널을 구성하는데 이 채널이 일정한 크기라는 거죠. 들쑥날쑥할 수도 있는데 채널의 간격이 채널 1, 채널 2, 채널 3 이거를 동기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일정하지 않으면 비동기식. 오래간만에 동기식 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86번 문제죠. 페리티비트 검사입니다. 자, 수평이 아니고 뭐예요? 수직, 세로요, 세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ABC 문자를 전송할 때 나는 문자가 A 전송하고 B 전송하고 C, D 전송을 할 건데 자, 수평과 수직에서 수직이고 홀수와 짝수계에서 1의 개수가 짝수계. 정보의 데이터의 1의 개수가 짝수계. 정확하게 짝수. 0, 1, 2, 3. 자, 0개, 2개, 4개, 6개, 8개. 얘네들이 짝수죠? 1의 개수가, 즉 1의 개수는 페리티비트 포함한 1의 개수가 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페리티비트를 포함을 안 하냐 하느냐에서 페리티비트를 포함한 1의 개수예요. 1의 개수를 세셔서 이게 짝수이면 옳은 거다. 옳은 문자다. 그죠? 네. 자, A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 1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자, 1, 둘, 셋, 넷, 다섯. 자, 중요한 건 페리티비트 포함한 1의 개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러분 눈으로도 풀겠네요. 자, 짝수는 뭐죠? 4. 자, 즉 답은 뭐예요? 3. 자, 페리티비트 검사의 한계점은 뭡니까? 어느 비트의 어느 위치가 틀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만 잡아내요. 자, 그러면 3, 5, 3 중에 어디가 0인데 1이고 또는 1이었는데 0이었는데 1로 표현하고 1이었는데 0으로 표현했냐. 이걸 구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87번 넘어갑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보시면 87번 무슨 문제? HDLC, 전송 제어 방식 중에 HDLC 프레임 형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HDLC 문제 몇 문제? 2문제에서 3문제 꼭 나온다 그랬죠? 아까 피기백도 HDLC 중에서 자, 프레임의 종류가 뭐요? I 프레임인 경우.
관련된 기술이었고요. 프레임의 종류를 세 가지를 두고 있어요. I 프레임, S 프레임, U 프레임.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예. 자, 그런데 식별하기 위해서, 얘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드는 무엇인가? 컨트롤 영역, 제어 영역. 자, 프레임이 갑니다.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에요. 자, 앞부분 플래그. 자, 그리고 뭐예요? 내가 보낼 정보부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제어부가 식별이 돼서 이 제어부가 뭐냐에 따라서 I, S, U 프레임으로 구별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프레임 구조도 알아두시고 88번 넘어갑니다. 자, 88번 드디어 또 나왔네요. HDLC. 데이터 링크. 자, 데이터 링크 컨트롤하는 하이 레벨, 그쵸? 프로토콜. 자, 점대점뿐만 아니라 1대다. 1대1, 1대다. 멀티포인트 링크를 위해서 개발한 국제 표준 프로토콜. 그러니까 IS 7레이어에 의하면 얘는 뭐예요? 이계층 프로토콜이죠. 그죠? OSI 7레이어 2계층입니다. 제가 발음을 아까 잘못했죠? OSI 7레이어 중에 2계층 대표 프로토콜이에요. 앞에서 프레임 봤고요. 자, 그러면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자, 기본을 묻고 싶었나 봐요. 이번 출제위원이 정말 기초가 튼튼한지를 묻고 싶어서 뭘 물었냐면 IP 어드레스에 대한 설명. 자, 여기서 말하는 IP 어드레스는 뭐가 빠졌냐면 가정이 IP 버전 4. 자, 6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4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설명 틀린 것은 자, 5개의 클래스로 구별합니다. A, B, C, D, E. 이게 IP 버전 4예요. 자, A, B, C 클래스만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 주소, 넷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 체계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 네트워크는 여러 네트워크망을 구별하고 호스트는 그 망의 안에 있는 호스트를 주소를 따로 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B, C 만 있고 D에서는 멀티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호스트 구별 안 할 뿐만 아니라 예약되어 있어요. 그죠? 범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4번은 실험적 주소.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공용이 아니에요. 얘도 전용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박스는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 IP 버전 뭐예요? 4와 관련해서 A, B, C와 D, E 중에 지금 E 틀린 거. 자, 얘는 여기에 지금 적혀져 있는 이게 뭡니까? 앞에서 넷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고 대중소에서 사용을 하고 여러분은 B 아니면 C 사용했고요. 자, 멀티캐스트용이고 넷과 호스트가 없어요. 실험용으로 사용해요. 그죠? 자, 그러면 89번 IP 버전 4에 대한 예전 문제예요. 자, 그러면 90번. 자, 양자와 잡음 문제가 나왔는데 볼게요.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얘는 어떤 잡음을 PAM 양자와 잡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PAM 펄스의 아날로그 값이랑 아날로그 연속된 값이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걸 모두 표현하지 못해요. 디지털 정보는 이산적이기 때문에 이걸 양자화한 거죠. 정수화. 그렇죠? 그러면 정수화된 PCM 펄스 사이의 디지털 값 차이에 디지털은 이산적이에요. 부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표현하지 못해요. 이산적 값, 그렇죠? 이산적 데이터의 차이를 양자화 잡음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갭, 그렇죠? 네. 자, 그러면 91번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는 방식은 자, 이 문제 너무 심플하게 나왔는데요.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항상 나옵니다. 안 나오는 애가 좀 이상한 PCM. 자, 보통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그렇죠? 변환하는 변조 방식 이렇게 간단하면 정의고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의 송신 측 과정의 단계에 다음 중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연속적인 자료에서 표본, 샘플 치출하고요. 샘플링 정수화하고요. 그거를 0과 1로 부호화를 합니다. 이진수화. 그죠?
얘를 정수화하는 거고 이걸 이진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송신 측, 수신 측에서는 다시 반대로 복원해야 되겠죠. 자, 92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용어로 다가가시면 돼요. 라우팅을 하는데 경로 지정. 어느 길로 갈까? 그쵸? 통신을 하는데 여러 길이 있는데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정하는 경로 지정, 패스, 라우팅을 지정하는데 각 노드에 도착하는 패킷을 자, 나 말고 다른 모든 데 복사해서 전송하는 방법. 그쵸? 도착을 했어요. 어디에? 그쵸? 노드에. 자, 그러면 나 말고 이 길, 저 길, 여길에 복사해서 전송하는 방법, 플러딩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로를 그래서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3번. 주파수 분할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주파수 분할 방식, 다중화 방식. 앞에서는 동기 다중화를 했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 동기 시분할 다중화, 다중화 두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자, 주파수 분할은 뭐예요? 아, 아까 이 그림 뭐예요? 그죠? 시간축과 주파수축이 있는데 우리가 뭘 나눠요? 주파수대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채널을 형성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겠다. 인데 자, 여기에 뭐예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용어는 이거죠. 주파수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보호 대역. 가드밴드를 쓴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거를 시간을 나눈 게 아니고 주파수를 나눴다 해서 주파수 분할. 그죠? 자, 그럼 1번. 사람의 음성이나 데이터가 아날로그로 전송된다. 그 다음에 인접 채널 간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보호 대역을 둔다. 라디오니까 1번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로 유선 방송에서 많이 사용해요. 자, 무선보다는 유선 쪽. 터미널의 수가 동쪽으로 변할 수 있다. 이건 뭐 동쪽으로 변할 수가 없죠. 처음에 분할한 그 상황에서 주어진 주파수대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93번,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앞에서 제가 IP 버전 4에 대한 설명입니다. 와 관련하여서 실제적으로는 최근 들어선 4가 아니고 6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동안은 4에서 6로 변환하는 요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4에서 6로 왜? IP 부족 현상 때문에 늘리려고 변하는 데 사용되는 ITF에 의해 고안된 천이 전략이 원래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험엔 듀얼 스택이 나왔고요. 그죠? 터널링도 나왔어요. 터널링이 별도로 더 많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3가지 듀얼 스택 터널링 변환, 헤더 트랜잭션, 그러니까 헤더 트랜스레이션이 나왔는데 IP 컨트롤은 여기에 3단 전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듀얼 스택, 터널링, 변환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넘어갑니다. 85번. 자, 85번 간단한 용어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환중복 검사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 관련하여서 에러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프레임 단위로 오류 검찰을 할 때 프레임 2계층 정보단인데요. 코드를 계산하여 프레임의 끝에 FCS를 부착하여 FCS라고 한다. 자, 즉 CRC 체크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죠? 다항식 코드를 구성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에러 검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ARP 문제가 이 문제가 오래간만에 나오면서 문제가 좀 더 강력해져서 나왔어요. 그럼 이 이후에도 ARP에 대해서 단순히 RARP와 구별해서 나오지 않고 ARP에 대해서 이 정도 분량 설명은 나올 거라는 거죠.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RARP나 ARP에서 프로토콜 단순하게 물었던 게 설명이 깊어졌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처음 나오는 건 아닌데 지문 구성이 살짝 바뀌었어요.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어드레스, 리솔루션 프로토콜 하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요 정도는 기출문제를 앞에서 봤을 때 생각은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얘는 뭡니까? IP 어드레스를 맥 주소, 하드웨어 주소로 바꿀 때 ARP, 반대일 땐 RARP 프로토콜이다. 이건 알아야죠, 최소한.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주소 결정 프로토콜이에요. 주소, 한글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리솔루션 프로토콜.
P. 자, 네트워크에서 두 호스트가 성공적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각각 주소를, 고유 주소를 가지고 있죠. 거기서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주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목적지의 호스트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IP 주소를 맥 주소. 하드웨어적인 주소. 그렇죠? 랜카드 주소. 자, 그런데 이게 자꾸 그렇게 IP를 바꾼단 말이에요. 이런 작업이 잦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미리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번에 요청하면 변경 작업이나, 그쵸? 변경 작업을 하지 않아도 빨리 사용하려고 이걸 시스템 내에 ARP 캐시를 둬서 저장을 해요. 그죠? 매번 바꾸는 것보다 우리가, 그죠? 접속하는 사이트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들.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변환 작업을 그때 안 해도 변환을 할 수 있도록 캐시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캐시에 대상이 되는 IP 주소의 맥 주소를 발견하여 이 맥 주소가 통신을 위해 변환 안 하고 바로 사용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 ARP 캐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캐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TTL, 그죠? Time to Live라고 하는 값이 0이 되면 이 주소는 영구 보존된다. 0이면 원래 제거돼요. 그 정보는, 그쵸? 그 패킷은 제거되는 거예요. 그쵸? 예. 자, 이 TTL이라는 거는 0에서부터 255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패킷이 라우터를 걸칠 때마다 카운트 다운이 돼요. 그래서 지나고 하다 0 되면은 없어져요. 그쵸? 자, 이 말이 틀려가지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97번 볼게요. 다중접속 방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중접속 MA 나와 있는데요. 자, FDMA, CDMA, TDMA, 주파수, 시간, 코드 분할 해가지고 답은 2번. 자, 간단하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비트 방식의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그쵸? 예, HDLC, SDLC, 라삐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동기 신호죠, 동기 신호. 그쵸? 네, 문자 위주의 신호죠, 신호. 그죠? 싱크 맞추는 동기화 신호죠. 자, 99번 패킷 교환망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죠? 패킷 교환망에 대해서 한 문제에 나와요. 패킷 교환망 문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20번 중에서. 자, 전송 데이터를 패킷이라 부르는, 자료가 이동하는 단위를 패킷 단위로 쪼개요. 그걸 패킷이라고 부르구나. 일정한 크기의 전송 단위로 나누어 교환 및 전송을 합니다. 네트워크망에 교환기를 둬요. 자, 그러면 패킷 교환은 저장, 스토어 앤 포워드 방식. 교환기에 담았다가 다시 나가고 어느 길로 갈까 고민하는 방식. 저장, 전달 방식 맞아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가상회선 방식과 또 데이터그램 방식, VC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 두 가지가 교환, 패킷 교환 방식의 방식인데요. 가상은 연결형이고요. 그렇죠? 예. 데이터그램이 비연결형이에요. 얘는 한 길로 이 패킷들이 뜯어져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얘는 연결형. 연결형이라는 거 가상은 연결이고 이 데이터그램은 흩어져서 모았다가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서 이동을 했다가. 자, 메시지 교환이 갖는 장점을 그대로 취하면서 대화형 데이터 통신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교환 방식이다. 맞아요. 메시지 교환을 쪼개서 패킷 단위로 해서 장점을 취하면서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신에 적절하도록 교환한 방식. 교환기를 뒀어요. 패킷 교환망. 자, 그러면 100번입니다. 꼬는 문제 없이 지금 81번부터 너무 유연하게 지금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고 있었던 문제예요. 자, 그럼 100번 OSI. 아까 제가 발음 잘못했죠? 자, 7레이어 중 응용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의 표현상의 차이 상관없이 통신이 가능하도록 독립성 제공하는 뭐요? 코드 간의 오픈 시스템 간의 차이가 있으면 이걸 보완하고 압축하는 계층은 뭐냐? 표현 계층. 2회에 산업기사, 2005년 1회에 산업기사는 세션 계층이 나왔거든요. 동기점, 회화. 근데 여기에서는 표현 방법,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 표현 계층.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최근 들어서.
이 계층 아니면 이 계층에 대한 정의. 자, 그래서 OSI 7AO에서 있는 일들, 통신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실제적으로 해당 프로토콜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해서 그냥 고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 통신 과목입니다. 자, 기출문제 2005년도에서부터 거꾸로 보시고 마지막 과목이니까 여러분이 좀 더 신경 쓰셔서 시험장에 가셔서 마지막에 보실 수도 있고 나는 좀 헷갈린다 그러면 중간에 먼저 풀으셔도 되니까 일단 간결한 과목에 속하고 계산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회차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